안녕하세요. 해피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오늘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왜 자유를 선택했냐 하면은요. 정말 뜻이 있어요. 음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그 1만 원의 행복 그리고 탈북 소녀의 살아남기 감동 실화 이게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나 이렇게 탈북했던 분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이게 뭐 별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 생에 있어서 북한에서 오신 분을 생전에 처음 만나 봤거든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가슴이 콩당거려요 사실은. 제가 어쩌면은 이번이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뻤고 행복했고 '아 내가 정말 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떤 자극제도 된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유튜브 하면서 그 알게 모르게 이렇게 메일로든 뭐 댓글로든 저를 만나고 싶다고 갑자기 저 밴쿠버에 왔어요. "곧 갑니다." 내지는 정말 뜻밖의 이렇게 사연들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또 오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7-8분 정도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 반갑고 궁금하고 저한테는 참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왔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먼저 와서 살아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젊어서 정말 저렇게 하면은 정말 멋있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부러움도 있었고 정말 제가 간접 경험을 참 많이 하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어 저도 모르는 어떤 희망 같은 거 저한테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고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며칠 전이었어요. 오래전도 아니고 갑자기 저 탈북한 사람인데 꼭 한번 뵙고 싶다고 내가 밴쿠버 가는 길에. 그래서 어찌나 반갑던지 그냥 막 그때부터 제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빨리. 그래 가지고요. 정말 설레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은 게 있잖아요, 빨갱이.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런 교육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쪼끔 지금 세대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을까?' 막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기도 하고 '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아 또 뭘 조심해야 되나?' 아주 여러 가지 그 감정을 가지고 제가 마당에서 인제 가드닝을 하거든요. 이렇게 호박도 키우고 깻잎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인제 좀 크기 시작해요, 날씨가 따뜻해서. 4월 달인가 심었는데 정말 더뎌요. 왜냐면 저녁에는 춥고요. 비 오면 또 안 자라고 이게 해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서야 인제 해가 좀 나고 그리고 이게 매일 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바쁘니까 물을 좀 안 줬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매일 물을 줘 가지고 제가 급성장시켰어요. 제가 사진 살짝살짝 보내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어제 우리 탈북소녀 오신 분한테 정말 그 최초로 그 호박도 따 가지고 제가 요리해서 식사 대접했는데 깻잎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거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 가지고 정말 뜻깊은 하루를 보냈는데 세상에 이 밴쿠버에 처음 오신 분이 저희 집 찾기도 힘들었을 건데 사실은 여기 캐나다 문화를 알거든요 저희도. 어디서 중간에서 뭐 사 갖고 올 문화가 잘 못 돼요. 큰 쇼핑몰에 가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디 가거나 낯선 곳에 가면 선물을 살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아는 사람한테 갈 때 얼떨결에 그냥 가는 게 다반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과일이나 쪼끔 있는 거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예의상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세상에 여기 이거 보시죠. 아니 꽃을 하나도 아니고 2개나 가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어떻게 이게 꽃을 어디서 이렇게 사 왔냐고. 나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2개를 가져왔냐고. 여기 꽃값도 비싸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10,000원의 행복이래요. 와 그게 아마 저는 평생 그걸 못 잊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인데 10,000원을 가지고 이분은 그 꽃을 사는 순간부터 얼마나
설레고 나를 만난다는 그 어떤 기대감과 또 꽃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래 가지고 정말 돈도 많이 썼을 건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근데 이 또 꽃을 사는 걸 보고서 제가 너무 감동 먹어 가지고 "이런 거 절대 사 오지 말라고 앞으로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만나야죠. 이 귀한 분들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제가라도 가고 싶어요, 나중에 다른 데 사시면은. 가만히 이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은 모든 행복을 만들고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이 꽃을 여기다 항상 하잖아요. 저는 주변에 꽃이 많아요 사실은. 마당에서도 뽑고 옆집에서도 하고 그것도 막 지고 이러니까 그 어렵지 않게 꽃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요. 물론 또 가끔가다 또 살 때도 있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으면 허전해서 그냥 꽃이 있는 날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저 인제 취향까지 생각하시면서 보라색 장미, 연핑크 장미, 노란 장미도 지금 피고 있는데 너무 정말 신기하고 좋고 여기는 벌써 가을 향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국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너무 나보다 더 행복하게 고르시고 주시고 이런 마음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어제 정말 4 시에 만나 가지고 한 8 시까지 이렇게 정말 수다를 떤 것 같아요. 이건 수다가 아닙니다. 담화입니다 정말. 정말 살아온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왜냐면요. 여러분도 이거 들으면은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이 자유가 얼마나 좋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정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도요. 이분 만나고 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많은지 모르고 우리 아들한테 제일 먼저 저는 얘기 잘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그분이 가졌으면 그거 꼭 빨리 사진 찍어서 올려." 그래서 엄마 쑥스럽게 또 그것만 달랑 올리니까는 "엄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이 소스를 준 거예요. "아니 엄마 팬이 오셨는데 자랑해야지 왜 안 해?" 막 그래서 그러고도 인제 내가 이분한테 "이 사연을 쪼끔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된다 그랬어요. 허락해 주셔 갖고 제가 사실은 할까 말까 하다가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부터.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현실도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 네가 어디서 왔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나름대로 상처받고 이런 게 있고 여러분도 이 나라에 오면 또 외국인이고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무조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동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임수경 지금 국회의원이라면서요. 그분이 제 나이 땐데 옛날에 그 북한에서 올림픽인가 할 때 그때 막 연설을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 연설을 듣고 이 소녀가 뿅 간 거예요. 그동안 세뇌 교육 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세뇌 교육 받았어요. 지금 북한이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인제 우리가 좀 자유롭지만 저 어렸을 때 북한 공산당 때려잡자 뭐 그 표만 들고 빨갱이라 그래서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근데 사람인데 세상에. 우리는 일반 사람 너무너무 평범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그래 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확 이게 돈 거예요. 그래 가지고 깨닫고서 '아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중국으로 갔나 봐요. 근데 이전에 먼저 들을 얘기가 굉장히 부모님 잘 사셨대요. 애가댁도 친가댁도. 그런데 아빠가 이 말 듣고 충격이었어요. 체제 비판이라든가 정말 그 김씨가 왕국 거기에 대해서 일단 충성 한마디라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삐딱하게 말한다거나 비판까지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만 해도요. 듣는 사람이 누군가 가서 잃는대요. 잃으면 그날로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이래요. 탄광촌에 아빠 쫓겨났대요. 근데 모든 가족이 갈 뻔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엄마하고 저기 형제가 셋 이었는데 남아 있었대요. 저기 북쪽에 어느 좀 외곽인데 평양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평양 사세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감시를 엄청 받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못 살겠더래요. 그리고 배급도 안 주고. 정말 저는 북한에서 배급 준다는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고 감시한다는 걸 정말 알았고 정말 배신하거나 그러면 총살령도 많이 받대요. 그리고 정말로 탄광촌으로 쫓겨난대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온대요. 거기서 죽는대요 끝까지 거기 살다가. 그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보니까 이 소녀는 이게 좀 트였어. 그래 가지고 언니가 먼저 중국에 갔기 때문에
언니 찾아서 이렇게 갔대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대충 들었을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또 탈북했다 그러면 바로 발각되는 동시에 또 북한으로 또 보내진대요. 그러면 또 끝장 인생이래요 진짜로. 진짜로 사형이거나 뭐 탄광촌으로 가거나 어떤 조치가 정상인으로 절대로 못 산대요. 와 이게요. 이게 실화야 실화, 실화. 제가 어제 얘기 듣는데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인제 중국으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전혀 그냥 얼떨결에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 갖고 아들도 하나 낳고.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또 계속 쫓기고 불안하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찌어찌 해서 탈북하기로 했는데 인제 우리나라로 가려고 결심했는데 여러분 저 꼭 교과서에서 들은 그 얘기예요. 고비 사막 있죠. 정말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정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아직은 그때 쪼끔 밤이면 좀 추우면 눈이 살짝 온대요. 그 눈을 먹으면서 겨우 버텨 가지고 2박 3일 만에 뭐 어찌어찌 경비원을 만나 가지고 인제 사람을 만나서 뭐 난민 신청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거둬 들인대요.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그 고비 사막을 넘는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지금은 2000 년대에 많이 그래 가지고 인제 경비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글로는 못 넘어오나 봐요,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소녀를 보면서요. '정말 하느님이 살려 주셨다.' 이 생각도 정말 들었지만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대요 중간에.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아서. 이게 사막에서 사막이다 보니까 가다 보면 그 뺑뺑뺑뺑 돌아서 제자리로 올 경우도 있고 그 사막이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경비병들이나 어떤 정말 그 사람을 못 만나면은 거기서 굶어 죽거나 사막에서 얼어 죽거나 이런대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이분은 살아났대요. 그 일행들은 정말 이렇게 조를 지어서 그리고 정말로 그 부르코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국경까지 데려다 주면 국경 거기서 무조건 뛰고 걸어서 온대요. 아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얘기 들었거든요. 탈북 지원, 탈북 지원 그 단체가 있는 얘기 들었는데 나는 그게 그걸 뭘 왜 탈북을 하고 왜 지원을 하지 정말 몰랐거든요. 아 이 소녀한테 그 북한의 현실 듣고 중국으로 많이 간대요. 왜냐면 굶어 죽으니까. 굶고 너무 못 사니까 중국에 가면은 뭐라도 먹고 살고 돈이라도 쪼금 벌어서 가족들이 굶지 않으니까 중국 가서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보낸대요. 세상에 이게 실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소녀는 인제 어찌어찌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왔는데 인제 어떻게 중국에 아들을 놓고 온 거예요. 왜냐면 도저히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그 아들을 못 잊어 가지고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고 1 년에 한 번씩 보러 가고 세상에 그 20살 땐가 그 중국으로 그 어떨결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철없는 나이가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새로 시집 가서 이렇게 살고 그냥 우리나라 또 왔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니 근데 돈 벌어 가지고 다 중국으로 아니 그 아들한테 보내고 공부시키는 데 보내고 그래 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인제 우리나라에서 혼자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고서 인제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아들을 보니까 그 할머니 손에서 아들이 키우고 있는데 다 문맹인이래요 가족이. 근데 숙제를 했는데 보니까 숙제를 대충 그림 그려 놨는데 다 했다고 그래도 할머니가 오케이 그러고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미래가 걱정돼 가지고 인제 그 아들을 데리고 인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근데 그것도 사연도 많아요. 정말 이거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써야 될 것 같아. 정말 책을 쓰신다니까 나중에 내가 꼭 책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인제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중국말을 해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인제 이래서 뭐 이렇게 대안학교도 가고 좀 괜찮았다가 정상 인제 학교로 갔는데 중국말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외국에서 왔고 이러니까 좀 잘해 줬대요. 한국에서 인제 우리 저기 한국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중학교 1 학년인가 이때 왔는데 근데 문제는 계속 중국말하고 한국말 잘 못하고 외국 애들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아직 덜 개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충격받아 가지고 맨날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돌아가면은 이 엄마가 또 어때요. 자식인데 그 몇 년을 세상에 십몇 년을 뒷바라지하다가 데려온 자식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참고 견뎌라. 어딜 간도 똑같다. 어쨌다 저쨌다 막 해도 아이가 너무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여기 아파트 저 밑에 떨어지면 나 어떻게 될까?" 이 말하는데
정말 이때부터 정말 같이 둘이 웃다가 울다가 둘이 붙들고서 정말 어저께 아주 두 여자가 있잖아요. 30 대예요 그분은. 정말 내 딸 같은데 울다가 웃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적시다가 닦다가 막 콧물 흘리다 또 주르륵 주르륵 정말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아들 말을 듣고 "아 아들아 그럼 우리 어디든지 가자." 왜냐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항상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일단 목표예요. 다른 게 더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서 살래? 네가 그럼 알아봐라." 그랬더니 얘가 막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일본 다 알아봤대요. 그러더니 캐나다로 가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 동기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자식을 위한 이 마음 정말 대단하죠. 이 아들이 캐나다로 오겠다니까 캐나다 이 토론토 쪽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로 유학을 이제 신청해서 동반 비자도 이 엄마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막 변호사 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됐나 봐요. 근데 인제 얼떨결에 유학까지는 왔어. 와서 보니까 인제 아들이 벌써 지금 6-7 개월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인제 안 돌아가겠다 그런대요. 그리고 상황 보니까는 이 엄마가 '아 이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인제 이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서치를 했겠죠. 하다가 제 영상을 본 거예요 인제. 제 영상에 그런 게 많잖아요. "한 번 여기 오면 절대 안 간다. 엄마들 동반비자로 오면은 아예 이민할 생각하고 공부해라." 제가 이런 얘기가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 영상 보면서 '안 되겠다. 정말 이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여기서 어떻게 빨리 이민해 가지고 공부하든 뭐 워크퍼밋 받든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쨌든 이제 가닥을 잡아 주고 "그래 칼리지만 갈 수 있으면은 이 돈만 있으면 가라. 가서 공부해서 하고 다른 방법도 알아보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면서 또 알아보면 또 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그 얘기를 인제 다 하는데 그러면서 인제 얘기가 이분의 꿈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매사의 순간순간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자유를 찾았고 너무 기쁘다 그러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고 정말 다 해준 거라고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그걸 증언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막 이 충만함이 이분이 타고났나요? 하나도 제가 보기엔 타고난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본인이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아쉬운 거는 이분이 언니도 인제 나중에 먼저 와 가지고 언니도 인제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인제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남동생하고 엄마가 거기 살아서 데려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남동생은 벌써 이게 그 세뇌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그 왕국 세력 그 뭐야 체제를 우리는 비판하지도 않고 정말 수령님만 위해서 수령님 덕에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을 못 해서 안 했는데 엄마라도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아들이잖아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똑같대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그 아들 선호사상 아들밖에 없는 문화나 정말 우리 민족은 똑같아요 어디 가나. 그래 가지고 그 아들 옆에 있는다고 당연히 죽어도 못 간다고. 근데 아쉽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인제 그런 사연을 듣는데 지금 이분이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소원이 정말 많아요 이분이. 일단 통일이야.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산 가족 찾기에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 탈북한 분들이 다 또 이산 가족이야.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첫째 소원이 탈북한 사람들도 이산 가족 만나게 해서 동생 가족, 뭐 삼촌네 가족, 이모네 가족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6.25 전후 세대들은 많이 인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신청해도 제대로 뭐 얼굴도 모르는 이모 삼촌만 나오고. 근데 더 문제가 지금 보니까 정말 수수께끼 같아요 이거는. 탈북자들이 인제 그 가족들을 못 만나서 그것도 안타깝고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는 사연 들어보면은 정말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영주권 받고 시민권 얻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심리 상담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탈북하는 너무너무 많고 지금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도 그렇고 중국에 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의식이 트이고 깨어 있는 그 세대들은 다 나온대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나오는 세대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세대, 그 세뇌된 세대들 이렇게 해서 거기도 굉장히 갈등이 많대요, 그때.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 가지고 상담심리 전공해서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고 상담해서 치유해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소원이, 정말 저도 통일이 안 되더라도 시민권 나오면은 고향에 가서 도서관을 탁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자 좋은 책들을 다 보면서 그 문명에서 좀 깨달아 가지고 정말 좀 깨달으면서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꿈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다 충분히 하고도 남겠어요, 정말. 근데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는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막 이랬는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정말. '아니다. 인제부터 나도 다시 꿈을 갖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정말 이 캐나다라는 곳이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쪼끔 너무 안락하게 만드는 곳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제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거는.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자유도, 사랑도, 행복도, 기회도, 미래도, 세상것 모든 거를 혼자 스스로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용기 있게 뛰어 그 어린 소녀가 그거 사막을 뛰어서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영화로 찍어도 이런 감동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세상에 다 했는데 앞으로도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어쩌면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난 거에 감사.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 젊은 아이들은 많이 보잖아요. 우리 모두 행복도 자유도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죠. 우리 이 북한에서 오신 분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오시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들 오면은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캐나다는 여러분들 말 못하고 어리벙벙해도 사랑하고 껴안고 "It's okay, it's okay." 해 주면서 같이 돌봐줍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탈북한 아이들, 중국에서 온 아이들, 어디서 이방인들이 왔거든. 제발 안아줘요. 안아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남의 나라로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내가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정말 내가부터 만들어서 그 세상을 만들어 가요. 남의 나라 가서 많이 배우신 분들도 우리나라 가면 또 이렇게 하고, 저도 기회 있으면 한 가닥 꿈은 있어요. 한국 가서 정말 뭔가 그런 뜻있는 일을 하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좋은 분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통해서 우리 모두 순간 지나갑니다. 힘든 거 다 지나가고요. 우리 언젠가 때가 되면 같이 모여서 좋은 일 하면서 이런 좋은 소식 서로 나누면서 행복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아마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시고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사랑하고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